10월 30일 월요일 지수 브리핑과 함께 마지막 우리 주가 지수 흐름을 체크를 할 때 이 기술적 반등과 일반 상승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30일 월요일 날 이 일일 시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리스크가 지속됐지만은 우리 국내 증시는 이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이 밸류에이션과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며 또한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등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반발 매수세라는 것이 기술적 반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번 주 11월 미국의 FOMC 정례회의 또 미국의 10월 고용동향 보고서 등을 앞두고 이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된 이러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아울러 금일 상승 업종, 상승 섹터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지상작전 본격화 등의 LPG, 도시가스,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이런 테마들이 상승했고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예정 소식 등의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이런 디지털 화폐 섹터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4,800억 규모 적에도 이 위성통신 기술 개발 이런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유력 소식 등의 이 우주 항공 산업 또 통신 장비 섹터가 상승했고 미국의 첫 의료 대마 판매 약국 등장 소식에 마리화나 이 대마죠. 대마 섹터가 상승 또 인구 고령화에 서비스 로봇 수요 증가 기대감 등의 이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 이와 관련된 AI 테마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아울러 내일 10월 31일 화요일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캐터필라의 실적 발표 31일 현지 시간으로 세계 경제 회복에 우리가 또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이 미국의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1일 오후 9시 30분이죠. 그래서 관련 섹터는 건설기계, 아울러 미국의 AMD 실적 발표, 현지 시간으로 31일 세계 2위 컴퓨터 칩셋 메이커 AMD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1일 내일 마감하고 새벽 6시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관련 섹터는 반도체, 또 IT 대표주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마음의 아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관련 테마로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국내 기업 현대위아 3분기 실적 발표, 자동차 대표 섹터,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확정치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데 뭐 반도체 관련된 그렇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삼성전자든 뭐 대기업들이 시가총액 큰 상위 종목들이 실적 발표할 때는 그와 속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풍산도 3분기 실적 발표 관련 섹터로는 비철금속, 방산, 아모레퍼시픽도 3분기 실적 발표, 화장품, 이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C, 하나솔루션, 또 동아ST, 아프리카TV 등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급락이 나오고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나와도 무덤덤할 판에 나쁜 소식이 나오면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키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익 있게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볼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나스닥도 단기간에 많이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단기간에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오르더라도 뭐 매일매일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대세 상승기라고 봐도 되겠죠. 이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이제는 나스닥도 뭐 국내 증시도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매일 하루하루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올랐다 조정, 올랐다 조정,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상승이죠. 그런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르는 차트도 항상 조정이 동반되면서 일정 부분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또 일정 부분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매일매일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다가 반등이 슬쩍 나오고 또 하락했다가 반등이 슬쩍 나오고 또 하락했다가 반등이 슬쩍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주가가 단기간에 낙폭을 크게 나옴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한동안 상승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승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터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지는 않죠. 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기술적 반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저가 매수세 유입, 그래서 며칠 동안은 상승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만큼의 단기간 큰 폭의 하락으로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격을 줄이는 그러한 상승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반등이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될까요? 가장 큰 한 가지는 그렇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하락을 만든 그 원인들이 해결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죠.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발발했던 전쟁,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긴축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관련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금은 뭐 표면적으로 워낙에 미중 갈등이 지금 전쟁이나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가려져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워낙에 전쟁에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하락을 만드는 그러한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분명한 완화되는 시그널, 전쟁이 어찌됐던 협상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완화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강하게 나온다던가, 그렇죠?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그렇죠? 아니면 진짜 V자 반등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한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뭐 그런 코멘트라던가 그렇죠? 연준 쪽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미중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이 어찌됐던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런 악재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시장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쭉 하락했다가 상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하나라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젠 저점을 만들고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지는 그렇죠.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 일정 부분 우리는 이제는 상승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러한 악재들이 해결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는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도 보게 되면 상당히 단기간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2박 3일짜리 5일 이평선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그만큼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승 흐름이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완전한 대바닥을 찍고 오르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놓으면서 큰 자금을 막 덥석덥석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나와줄 때까지는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메이저들이 얼마만큼 이 내용들을 판단하고 시장을 돌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체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누가 대바닥을 찍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조건들에 해결되는 선행하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서 상승 흐름이 물론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워낙에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때 바닥을 다지는 모습까지 이평선의 이격을 줄이는 모습까지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섣불리 큰 자금을 들어가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파동을 먹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내 계좌를 잘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 앞으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분명히 거기서부터 차이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매매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